분사구문을 처음 하는 친구들, 자, 110페이지를 펴니다. 110페이지. 자, 넘어갈게요. 112쪽. 110페이지 설명했었나? 아니요. 안 했어? 네. 그냥 시키기만 했구나. 자, 거기에 다 봤으니까, 풀어봤으니까 알겠네.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볼게요. As she felt hungry. 그녀가 배고픔을 느끼는 거하고 she ate some snacks. 그녀는 약간의 간식을 먹었어. 자, 요걸 딱 봤을 때 일단 분사구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문장에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즉 문장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주절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 as 있죠. as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접속사와 함께 오는 이것을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이 as부터 여기까지는 이 문장의 전체를 의미적으로 보완해주는 수식어의 개념을 갖고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속절은 부사절 역할을 하는 이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영어 문장을 쓸 때 이걸 항상 얘기하지. 그렇죠? 조기에 있는 as부터 hungry까지는 바로 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가끔 이 m은 쉼표 따고 문장 앞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부사절이 문장 앞쪽으로 나온 것은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뺀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 부사절의 개념을 이제 좀 설명을 했으니까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부사절을 굳이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자, 이유를 설명해 줄게. 부사절이 중요해, 주절이 중요해? 주절이요. 주절이 중요하다. 왜? 부사절은 종속절이야. 쉽게 얘기하면 얘는 주인이고 쟤는 종놈이란 말이야.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럼 생각해봐. 주인이 빛나야 돼? 종놈이 빛나야 돼? 주인이 빛나야 돼. 그런데 이 새끼 종놈 주제에 주인하고 단어 개수가 똑같네. 그치? 아니 빛나는 건 난데 왜 지가 저 앞에서 저렇게 길게 껄떡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절로 써주면 뭐가 좋다? 디테일하고 아주 상세한 맛이 있지만 얘는 종놈이란 말이야. 종놈이 디테일해서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싶은 놈들한테는 얘를 좀 찌그러뜨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지. 그래서 얘를 좀 더 심플하게 써주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생긴 것이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심플하게 만드는 요령 첫 번째, 거기 봤겠지만 접속사는 그딴 거 쓰지 마. 왜? 아니 배고픈 거 하고 밥 먹는 거, 간식 먹는 거 하고 바보냐?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밥을 처먹었겠지. 응? 원인과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대가리가 듣는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그 굳이 그 뭐 하기 때문이라고 필요할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맞지? 그래서 접속사는 그냥 나가리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 판에 뭘 그런 쓸데없는 걸 쓰고 앉았어. 그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뒤에 가면 볼 수 있는 주어를 왜 또 쓰냐고. 반복되는 거 굳이 쓸 필요 없잖아. 뒤에 가서 봐. 오케이? 그래서 주어를 날려보자. 단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느냐? 얘랑 주어가 같아야 돼. 즉 이걸 기호로 쓰면 S1과 S2가 같은 경우만 날리지 만약에 다른데 날리면 어떻게 되느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의미가 달라져 버리면 이것은 좀 줄이려고 했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못 전달하게 되면 완전 개판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두 문장의 주어가 같다라는 전제하에 달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동사를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 날리고 요거 날리고 이제 동사인데 동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과거 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사를 가장 말랑말랑한 분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 동사의 원형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그 동사 원형에다가 ing꼴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치? 단 여기서도 한 가지 전제 조건. 아까는 이 주어하고 요 주어를 비교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동사 원형 ing를 쓸 때는 전제 조건. 여기에 있는 시제가 과거죠. 여기에 있는 시제도 과거란 말이에요. 즉 V1 시제와 V2 시제가 일단은 같다라고 설명할게. 같은 경우만 동사 원형 ing를 씁니다. 이 둘의 시제가 다른 경우는 왜? 아이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진짜로. 아니 야, 이주원 인기 많다. 이주원 하면 하나의 행동에 내 놈이 달라붙어서 반응 보이는 어찌. 유영준 작업까지 네? 아니요 소프트 여기 둘은 바람 났네. 좋아? 아유 자 봅니다. 분사 구문을 바꾸는 요령은 뭐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 ing. 오케이?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 ing. 오케이? 그럼 한번 지워볼게. 접속사 지웠지. 주어 지웠지. 펠트의 동사 원형은 뭡니까? feel. 동사 원형에 ing 쓰고 뒤에 것들은 그대로 써주면 돼요. feeling hungry. 아, 이렇게 길던 말이 이렇게 짧아졌구나. 맞나요? 이게 바로 분사구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사구문을 만드는 건 사실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거 지워내면 쳐내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역의 관점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얘를 저렇게 이제까지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분사구문과 요 주절의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추리해내는 과정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feeling hungry 언뜻 보니까 배가 고프네. 그녀는 스낵을 먹었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 배가 고프니까 스낵을 먹었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자 배가 고플 때 그녀는 스낵을 먹었다. 요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분사구문의 저 접속사는요 기본적으로 상황에 맞게 바뀔 수가 있어요. 유동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상식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봅니다. 저 역의 과정을 공식화시켜볼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 ing. 그지? 그런데 요 반대의 과정은 어떻게? 접속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접속사 살리고 접속사를 살려내야 돼. 어떻게? 상상력을 이용해서 추리를 이용해서. 오케이? 두 번째 주어 지우는데 이번에는 주어를 뒤에서 따와야죠. 주어 살리고
자, 주어는 어디에 있다? 그 문장의 뒤쪽 문장에 보면 주어 딱 적혀 있으니까 걔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 ing였는데 동사 원형 ing에서 이 ing를 빼버립니다. 그치? 그러면 동사 원형이 남겠죠? 근데 저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에 맞춰야죠. 그럼 어떻게? 동사 맞추기. 자, 역의 과정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 ing. 접속사 살리고 주어 살리고 동사 맞추기. 이게 해야 됩니다. 됐어? 자, 그리고 추가적인 거 봅니다. 거기에 그 분사공부 표의 그 밑에 팁스 있죠. 팁스 있죠. 요거 잠깐 볼게요.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As I didn't will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 그죠? 그럼 봐봐.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꿔야 돼. 얘를. 분사구문은 하나라도 지금 줄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는데 얘는 어떻게 지우냐? didn't. 자, 기억해라. 준동사의 세계에서는 조동사하고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준동사의 세상에서는 조동사는 상극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didn't는 did not의 줄임말이겠지. 이 did는 사실 의미가 없지만 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일종의 조동사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조동사는 그냥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did를 날려보내면 뭐가 남나? 부정을 나타내는 not만 남겠죠. 그러면 여기서 not이 먼저 떨어지고, 그쵸? not을 제일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 I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not feeling hungry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두 번째 포인트에 보면 분사구문은 의미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분사구문 표현을 봐봐. 접속사 지운다며. 그리고 지웠어. 세상은 넓고 무식한 놈들이 많아. 배가 고픈 거하고 순액을 먹는 거하고가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 못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무식한 새끼. 불쌍해서 내가 여기 because를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써줘도 이게 어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분사구문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보세요. 분사구문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거기에 보면 시간 이후의 분사구문이 있고 조건, 양보의 분사구문이 있고 뒤에 가면 부대 상황 1, 2가 있고 뭐 그런데 자, 거기에 나오는 거 하나 이거를 그냥 따로따로 설명하기보다는 봅니다. 자, 보세요. 저 앞에 저 분사, 자, 일단 이거 한번 느낌을 봐봐. Looking at the calendar.
분사 구문이 문장 앞에 오잖아. 그러면 처음엔 사실 또 좀 처음엔 살짝 느낌이 잘 안 와. 왜 안 오는지 알아?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문장 앞에 주어가 제일 먼저 오는 패턴으로 기억하고 있었어. 이 새끼가 뭐뭘 한다. 이런 식의 느낌이 가야 되는데 그놈은 간데 없고 보고 있어. 달력을 보고 있어. 그는 이렇게 되죠. 한번 직역해보자. 달력을 보고 있어. 그는 그녀의 생일을 생각했어. 이러니까 뭔가 좀 답답하지. 누가 달력을 보는지 그것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누가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요 ing 앞에는 바로 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ing 앞에는 뒷문장에 주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가 보고 있어. 그가 생각해. 이렇게 되면 뭔가 착 느낌이 오지. 근데 보고 있어 달력을 그가 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뒷문장에 주어가 있다. 따라서 분사 구문을 잘 모르겠으면 뒷문장에 주어부터 확인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이 분사 구문은 사실 이 문장 자 분사 구문의 위치 첫째는 내가 봤을 때 분사 구문의 위치는 이 주절의 한 70%는 이 문장 앞에 옵니다. 그리고 한 25%는 이 문장 뒤쪽으로 와요. 보통은 쉼표 따고. 그리고 5%는 정말 특이하게도 주어와 동사 사이에 쉼표 두겠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 이렇게 문장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있지만 일단은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문장 앞에 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런데 저 분사구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투부정사 있죠.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해석이 8개 정도 되잖아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뭐뭐 한다. 우리 많이 얘기했지. 분사 구문을 쉽게 얘기해서 ing의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다양해요. 뭐라고? 다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뭐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그러니까 상황에 알맞게 투부정사를 우리가 알맞게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 분사 구문도 ing에 저 ing를 뭐 현재 분사라고 할 수도 있고 동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ing하고 투부정사는 사실 거의 대등하게 쓰여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바로 현재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고 보는 것이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이 분사 구문과 대응된다는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니? 이건 정말 고도의 어떤 문법 개념을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너무 얘기를 했더니 배고파.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의 해석 방법 보겠습니다. 해석 방법은 첫째는 뭐뭐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when이죠. 이거를 뭐뭐 할 때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할 때가 조금 변형이 돼서 뭐가 되지? 뭐뭐 하는 동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이후에,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이걸 할 때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시간이라고 붙여버립니다. 시간. 두 번째, 뭐뭐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because가 있을 것이고 얘보다는 as를 훨씬 많이 쓰죠. 왜? because 너네가 봐도 이 because를 쓰면 길지. 그래서 because 하면 딱 떨어지지만 because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because보다는 as를 적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뭐 since. 그리고 세 번째
이 뭐뭐 때문에는 사실 뭐뭐 해서라고 해석해도 돼요. 뭐뭐 해서 배가 고파서 뭐뭐 투부정사의 그 원인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뭐뭐 한다면이 되는데 이 한다면은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 if의 의미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양보는 없었어요. 사실 양보는 소개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자세한 문법 책에 보면 양보도 있어요. 양보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우. 자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됐고 가장 아. 컴퓨터 저 새끼한테 좀 던져가지고 아 역시 열심히 수업하니까 하늘이 나를 돕는 거. 아 신이 싫어. 근데 장관이 네? 장관이 어떻게 하면 장관이 괴롭힐 수 있어요. 가장 분사의 가장 가까운 해석 방법이 바로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뭐뭐 하면서야. 뭐뭐 하면서 이거는 사실요 다른 해석은 좀 억지가 들어가지만 얘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 자연스럽게 되느냐 ing 자체가 뭐뭐 하면서 진행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살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하면서는 특정한 접속사로 어떤 책은 as로 바꾸는 놈도 있고 어떤 책은 while로 바꾸는 놈도 있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거를 100% 접속사로 옮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뭐 하면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뭐 하면서 이거 하면서 예를 들어서 똥 싸면서 핸드폰질한다. 밥 처먹으면서 TV 본다. 혹은 수업 들으면서 졸고 있다. 수업 들으면서 자고 있다.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이 동시동작. 자, 이거를 괜히 문법적인 용어로 동시동작 이런 별로 좋지 않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대 상황이라는 군부대 지금 상황 이상 없습니다. 그 부대 상황이라는 그런 미친 소리를 갖다 붙이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이 부대 상황이란 말은 일본식 문법, 그 일본 문법, 그 일본 한자에서 온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런 뜻인데 이런 걸 알 필요 없고 그냥 부대 상황이란 말이 나오면 안 적어 동시동작 연속 공부. 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요 5번 버전이 조금 진화해서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요거는 특정한 형식이 요구가 됩니다.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연속 동작. 자 이것도 부대 상황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나오면 이 6개 중에서 하나 골라 해석하면 돼요. 6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석하면 되고 다만 이거를 고르는 과정에서는 추론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실 그쪽에 있는 건 거의 다 설명한 겁니다. 거기 봐봐. 자 볼펜 들어. 책에다가 잠깐 체크만 할게요. 자 112페이지.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자 밑줄 쳐.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자 동그라미 쳐.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후에, 뭐뭐 하기 전에. 자 밑에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있죠. 거기에 밑줄 쳐. 뭐뭐이므로, 뭐뭐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건지 이유를 나타내는 건지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골치 아프다라는 거지. 이쪽으로 넘어와서 113페이지 양보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자
거기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있는데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리고 밑에 보면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그건 뭐뭐 한다면 요건데 얘는 특징이 하나 있어. 주절에 will이나 would. 저거 주절에 will이나 would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밑줄 뭐뭐 하면서. 이걸 굳이 부사절로 바꿀 때 뭐 y를 쓰는데 보면 되고. 그리고 연속 동작은 문장을 잠깐 봐봐. 연속 동작에 We started in the morning 그 문장 찾았나요? 그 뒤에 쉼표가 하나 나올 거야. 쉼표의 동그라미. 그 쉼표 밑에다가 and라고 쓰지. 그리고 arriving의 동그라미. 그 arriving은 and 그리고 동사 그 과거형 동사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주어는 앞에 하나로 같이 쓰면 되니까. 자, 끝. 그 다음에 넘어가서 완료형 분사구문 봅니다. 완료형 분사구문. 야, 이거 저기 뭐야? 하나 어디? 이거 이따가 동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집에 가서 이거 그대로 좀 보고 뺄게요. 숙제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뭘? 아이. 자, 그 다음에 완료형 분사구문. 오늘 끝나면 수업이 다음 주 화요일이었지. 네. 시간 많이. 네? 방학 언제예요? 다음 주 목금. 오케이. 목금이요? 목요일 하루 쉬는 거네요. 그러니까. 진짜 좀 많이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은 그거 없다. 오! 나이스! 왜냐하면 쌤이 일정이 있어. 어디가 내일 그 위로 봐. 미안해.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방학이라서 없을 거고 대신에 내가 하나 찍어갖고 올려줄 거야. 아. 그걸 집에서 공부하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완료형 분사구문이 있는데, 자, 완료형 분사구문. 자, 준동사는 모두 완료형이 있습니다. since, since는 because죠. I finished by. I have nothing. 무소유. 무소유. 여친 없어. 네? 맞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분사구문 만들어 볼게요. 접속사 지우고, 그지? 자, 주어를 지우는데 주어 같이. 그러니까 지우지. 그리고 동사 원형 ing를 쓰려고 하는데 아까 두 개의 시제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거 과거 시제고 요거 현재 시제네. 시제가 같아 달라? 다르죠. 이때는 작업을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finish, 자, having 하고 동사 원형 ing가 아니고 having 하고 이 finish의 과거 분사 이렇게 되는 거죠. finishing이 아니고 having finished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having finished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having finished my homework. 그 밑에 있는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책에다 바로 볼게. As he had been injured in the accident. 자, had been의 밑줄 쳐. had been 뭐예요?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 이제 수업 그만. 오늘 끝날 시간 됐어. 그리고 뒤에 couldn't attend 밑줄.
요거 과거죠. 앞에가 과거 완료고 뒤에가 과거예요. 그럼 뭐다?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자, 거기에 had been injured에서 동사는 비동사죠. 그러면 having been injured in the accident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가지고. 자, 그리고 7-8에 being과 being이 있는, 자, having been을 생략하는데, 자, 이거 잠깐 봐봐. 거기에 as this book is written in Korea. 자, 볼게요. 뒷문장 안 쓸게. 자, 봐봐. 여기서 주의할 거. 부사절이 수동태야. 부사절이 수동태야. 잘 보세요. 부사절에 수동태가 있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그쵸? 동사 원형 ing를 하려고 했는데 is에, 자, 수동태면 반드시 비동사가 있겠지. 비동사가. 이 비동사에 ing를 안 붙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being written 이렇게 되거든. 문장 맨 앞에 being이 온다고요. being이 오는데 being은 빙신이야. being은 의미값이 없어. 조나단 is 했을 때 그 비동사의 뜻이 뭐야? 없잖아. 그러나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 써준 게 비동사인데 비동사는 의미값이 없단 말이야. 분사구문은 지금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이거는 쓰잘데기 없는 게 빙신과 시기가 딱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있는 being은 철거 차원에서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안 써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첫 빠따가 과거분사가 와버려요. 과거분사가. 자,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 미치게 만든지 알아요? 일단은 주어가 없어서 의미 자체도 뭔가 좀 불분명해. 아까 좀 불분명했잖아. 주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뒷단어가 이게 능동도 아니고 수동으로 먹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해석이 갑자기 안 돼. 쓰여진 in Korea. 한국어로 쓰여진 뭐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애들이 대부분 독해에서 굉장히 큰 장애물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뒷문장 주어를 땡겨오는 거 그 룰을 생각하라고 했고 둘째는 이거 과거분사잖아. 그럼 그 앞에 그냥 적당한 비동사나 is 하나 써놓고 해석하면 해석은 쉽게 돼요. 됐거든? 어쨌든 문장 앞에 오는 being과 이 둘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아서 오는 having been은 의미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첫 단어가 과거 분사인 케이스가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뭔가 하면은 이 부사절에 비동사가 있지만 이게 수동태는 아니고 어떤 뭐 형용사나 보호가 명사 같은 보호가 오는 경우예요. 이때도 그 being과 being을 날려줘도 되는데 다만 한 단어가 오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angry 쉼표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being angry at my words잖아. 근데 그렇게 angry 쉼표 이렇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음. 116페이지까지 숙제하고 그리고 저기 숙제가 어디? 저번에 어디까지였지? 120까지였어. 이번에는 121쪽. 122쪽, 123쪽까지. 네. 그 뒤에 좀 이해 안 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불만 있어? 불만 있어? 불만 있냐고 붙었더라고. 거기가 불만이 아니에요.